자, 콘크리트 옹벽부터 들어갈 겁니다. 콘크리트 옹벽을 펴주시고요. 저랑 강의할 때는 책 필요 없어요. 책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무조건 저는 강의 안에 의해서만 강의를 할 거고요. 이 강의 안은 핵심만 들어있어요. 흐름만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흐름만 알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답안은 직접 써보면서 답을 완성해 가시면 돼요. 이 학원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학원의 목적이. 학원은 첫 번째 목적은요.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만 시켜드릴 겁니다. 저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힘, 주안사항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 내용 중에 정말 와, 이 대제목이 여기 써져 있는 거 보고 저 진짜 심장이 울리더라고요. 동기부여는 세수하듯 매일 하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동기부여는 세수하듯 매일 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만 남더라고요. 이거 기차 타면서 봤단 말이죠. 동기부여 어떻게 한다? 세수하듯 매일 한다.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을 겁니다. 하다가 포기하시면 끝장이 다음번에 또 오실 거예요. 언제? 10년 뒤에.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선 시공사에 다니다가 그 다음 감리단에 있다가 지금 설계사를 운영해요. 설계 시공 감리를 다 했어요. 예전에는 설계팀장으로 일하다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10명 정도 데리고 있는 토질 설계 회사입니다. 주로 하는 게 흑마기가 시설이라든지 비탈면 옹벽 뭐 이런 거 기초.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제가 다 설계를 해요. 예전에 시공관리도 했고 감리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괜찮을 겁니다. 설계 시공 감리를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니까 정말 하기 싫고 예전에 감리단에 다닐 때 저희 단장님 기술사가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그냥 감리단을 말씀드리면 저 도화 엔지니어에서 감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비상주 기술사들이 갈고 너희 단장님은 뭐 다 대단한데 좋은 사람인데 기술사가 없어 1%가 부족해 계속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단장님 머리도 없어가지고 가발 쓰고 다니실 때 머리가 더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단장님들 다 기술사들이 다 있었어요.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셨어요. 저는 그때 여기서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1대1 맞춤 강의를 해드리고 결국은 그 현장 끝날 때 땄어요. 단장님 소원을 이뤄드렸고요. 저는 일을 제가 다 했어요. 3년 반 동안.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단장님이 그 기술사 따는데 10년 걸렸어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넘게 걸렸어. 15년. 왜 오래 걸렸느냐? 주변에 시공기술사를 시작해서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다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켠에 묵을 거예요. 내가 기술사를 취득해야 되는데 언젠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기술사 취득하기 전까지는. 취득하면요 인생이 안 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안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의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사를 취득하시면요 시간 의존적으로 인생이 변해요. 무조건 변합니다. 무조건 잘 돼요. 최고 자격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를 따게 되면 기술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될 겁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세수하듯 날마다. 학원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제가 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처를 공유하시고 친하게 좀 지내세요. 그냥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다시 하게요. 답안도 공유드리고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죠. 운동도 돈 내가지고 PT 받으면 안 빠지고 가잖아요. 아닙니까? 150만 원씩 주고 PT 받는데 안 간다고? PT를 돈 주고 끊으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원을 온 겁니다.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뭐? 이해. 두 번째 동기부여.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콘크리트 옹벽. 자, 옹벽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강의하는 세 개가 콘크리트 옹벽과 고광토 옹벽, 그 다음에 흑마기가 시설입니다. 이 세 개는 공통적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토합을 막는 구조물이에요. 토합을 막는. 강의하자마자 하품하시네요. 다른 이야기들 항상 다 좋아하시죠. 토합을 막는 구조물이다. 그러면 다 토합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 토합을 알아야 돼요. 이 토합을 알기 위해서 옹벽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토합은 무엇이냐? 흙이 수평 방향으로 미는 힘, 발생하는 힘. 수직이 아니에요. 수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합을 시그마 H라고 써요. 수평 방향이죠. 우선 예전에 우리 학교 시절에 이거 배우시죠? 여기 이 부분에 하중이 이렇게 가해졌어. 하중이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을 우리는 시그마 V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양 옆에서 받아주는 이 방향은 뭐죠? 그렇죠. 시그마 H 방향. 그러면 시그마 V가 1이라고 했을 때 양 옆에서 반반씩 받아주기 때문에 시그마 H는 어쩌죠? 0.5. 이게 1이면 이건 0.5입니다. 반반씩 받으니까. 그죠? 그러면 시그마 H를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시그마 V 곱하기 K. 이 K가 토합 계수예요. 토합 계수를 왜 소문자 K로 썼느냐? 이거를 세 개로 분개할 겁니다. 이렇게 쪼갤 거예요. K0, KA, KP. K0가 무엇이냐? K0는요 정지토합입니다. 정지토합.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이 K0 때문이에요. 한계 평형 상태라고 하죠. 작용력과 저항력이 동일한 상태. 지금 K0는 집안이 안정된 상태예요. K0를 간단하게 공식으로 제가 써놨어요. 같은데 어떻게 써놨냐? 1 사인 파이. 파이가 뭐죠? 파이. 마찰각. 내부 마찰각. 좋아요. 우리는 집안을 숫자로 변경하는 기술들을 배웠어요. 언제? 학교 시절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두 개입니다. 무엇이냐? C하고 파이. 여러분들은 콘크리트를 계산을 할 때 콘크리트는 계산하는 우리 철근 콘크리트 과목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싹 다 배웠잖아요. 공식을 다 풀어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안전율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정한 건지 불안정한 건지 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생각은 안 날 거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대한 안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토공, 연약집안, 사면, 옹벽, 흙막이 다 싹 다 공통적으로 토질 재료를 이용하는 모든 댐이나 하천 제방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계산식은 딱 하나예요. 많은 키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걸 외워 쓰세요. 세이프티 팩처예요. 이게 세이프티 팩처. 이거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작용력분의 저항력. 다시 이걸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타워 F는 C 플러스 시그마 발 탄젠트 파이분의 타우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쉽죠? 그러니까 C파이가 중요한 거고요. 유효 응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토공 재료를 검토하는 모든 공식은 저게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파이, 유효 응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팩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냈냐?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집안이 안정한 건지 불안정한 건지를 검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학자, 텔자키, 레이오프, 기타 등등 이런 학자들의 기초 공식, 어차피 얕은 기초의 지지력 공식을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 기사 시절에 배웠을 겁니다. 거기 보면요 이 C파이를 변환시킨 식들이에요. 집안에 대한 모든 식은 C파이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식 안에 넣었어요. N치도 이거랑 연관이 되고요. 모든 팩터들은 전부 다 저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답안에 쓰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걸 써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게 핵심 원리인데 그러면 토공에다가도 쓸 수 있고 연약 집안에도 쓸 수 있고 비탈면에도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비탈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C 땡땡 점착력, 파이 땡땡 내부 마찰각 이렇게 해서 줄을 삭제시키십시오. 22줄을 빨리 없애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파이는 내부 마찰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점성토에서는 0, 앞반에 단단한 거는 45까지, 최대각이 45예요. 일반적인 통화토나 일반적인 집안은 30 정도 들어가요. 파이를 30도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몇이냐? 몇입니까? 네? 네. 오, 이게 암산이 됩니까? 똑똑한 양반이네. 좋아요. 2분의 1, 0.5. 암산을 하셨어요? 어찌되었건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주동토합이고요. 이게 수동토합입니다. 수동.
주동적인 거예요. 얘는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가 스스로 무너져요. 그게 주동토합의 정체입니다. 자, 주동토합과 수동토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값만 보자고요. 값만 우선 여기 공식 써져 있죠? 주동토합은 얼마?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분의 1 플러스 사인 파이.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1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0.5인데 1 플러스 사인 파이는 얼마일까요? 1.5죠 1.5. 어렵습니까? 선생님 어려워요? 아니. 아 이 선생님 되게 매력적이네. 양쪽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가지고 저도 보조개가 들어가긴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몇인가요 값이? 4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면 수동토합은 얼마냐?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예요. 그러면 얼마죠? 반대로 뒤집으면 3이잖아요 3. 자, 크기가 정해졌네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KA가 가장 작고 이것보다 큰 게 K0, 가장 큰 게 KP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봅시다. 흑마기 가시설 있어요? 가시설 있어. 이 높이가 2에서 3m인데 2에서 3m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얘가 버텨요?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집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발생되는 주동토합이 만약에 10이라 치면 여기 이 조그만한 근입장에서 버티는 힘이 10배 3배죠? 3배 3배잖아요? 아 10배구나 10배. 그러면 10톤이 생겼다 그러면 저항력이 100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입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설계 규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입장 얼마만큼? 옹벽 구조물은요 0.5 최소, 그리고 보강통벽은 0.6 묻힌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흑마기가 시설은요 안반에 1.0 이상 근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토사는 보통 2에서 3m 정도 근입을 합니다. 왜?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접근할 때 편하고 설계도서 검토하실 때도 편해요. 우리가 배운 거는요 실전 지식이에요. 이론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현장에 직접 써먹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저한테 배운 거. 저는 실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실전이 되고 실무가 되어야 내가 밥 먹고 사니까. 회사 불리니까. 그죠? 그래서 실전적인 지식을 많이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추정하고 배워야 돼요. 자, 이제 이거 주면 안 되는데요. 토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토합 이론. 방금 전에 토합 계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토합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랭킹. 랭킹 토합과 쿨롱 토합을 각각 나눠가지고 지시할 겁니다. 이걸 왜 배우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실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합격하느냐? 내가 합격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딸 겁니다. 내가 딸 거라고 상상하시는 사람, 명함에다가 내가 기술사라고 쓰시는 사람이 합격할 거예요, 결국. 농담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세수하듯 날마다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어차피 합격할 거란 말이죠. 얼마 만에? 1년. 시공기술사는 1년은 넘기시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떠서 무조건 보시고 저녁까지 보시면 1년 아니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딴 다음에 다른 기술사를 한 번 더 따시면 복습도 되고 좋아요. 그러면 랭킹 토합과 쿨롱 토합은 어디서 물어보느냐? 면접 시에, 그리고 답안에 두 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면접 시에 어차피 합격하면 면접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간단한 것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랭킹 토합과 쿨롱 토합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랭킹 토합과 쿨롱 토합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랭킹 토합은요 소성 이론이에요. 소성 이론. 무슨 말이냐? 랭킹 토합의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뭘까요?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감이 온가요? 전혀 감이 안 오면 안 되는데. 주동 파괴각. 주동 파괴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동 파괴각.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각. 그래가지고 여기 파란색 빗금 친 이 영역을 소성 영역이라고 해요. 소성 영역. 이 소성 영역은요
언제든 붕괴될 거예요. 내일 붕괴될지 100년 뒤에 붕괴될지 1000년 뒤에 붕괴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기는 불안정 영역이에요. 불안정 영역. 저기는 파괴되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세이커네지, 소일 레일링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요. 어디다가 놓느냐? 주동 파괴가 안쪽으로 삽입되도록 돼 있어요. 봅시다. 어세이커를 한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정착자는 적어도 최소 주동 파괴가 안쪽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구조검토 프로그램 돌림 다 엔지나요. 소일 레일링을 넣는다 치자. 무조건 주동 파괴가 아니에요. 이따가 배울 보광통벽에 그리드를 넣는다 치자. 그 그리드도 주동 파괴가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주동 파괴가 안쪽이 안정 영역이에요. 통합으로 다시 그리면 랭킹이에요. 랭킹 이론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풀롱 아닙니다. 통합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랭킹은 이렇게 안정적인 삼각통합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삼각통합이 왜 좋냐? 수계산이 가능합니다. 쉽죠? 수계산이 가능해요. 그걸 제안한 겁니다. 쉽고 빠르게. 이게 랭킹 이론이에요. 소송 이론. 그러면 쿨롱 무엇이냐? 아까 전에 저희가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프라임 파이 그 썼잖아요. 저게 그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이거 뭐예요? 전당강도식이라고 하죠. 누구의 전당강도입니까? 쿨롱의 전당강도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제안한 사람이 쿨롱이에요. 쿨롱이 대단하죠? 솔직히 랭킹보다도 더 대단해 보여요. 전당강도라는 비밀을 밝혀냈으니까. 이 전당강도식, 이 쿨롱은요 소송 영역이 아니라 흑쇄기 이론을 제안했어요. 흑쇄기 이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흑쇄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적용하는 데가 틀린데 이 흑쇄기가 무엇이냐면 얘는 소송 영역이 파괴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이 흑쇄기가 파괴가 일어나요. 언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흑쇄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 이렇게 해보면 어느 지점이 가장 크게 토합이 발생되는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각각 어떨 때 사용되느냐? 이거 보세요. 이거는 강성 콘크리트 통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콘크리트 통벽이 단단하게 아예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막 흑막이 가시설처럼 좀 휘입니까? 연성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강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토합 또한 삼각토합의 형태예요. 그냥 고정적이고 계산 편하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석축, 식생벽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나요? 얘가 하나하나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죠. 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는요 랭킹 토합을 적용하는 거예요. 랭킹과 쿨롱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흑쇄기 이론과 소송 이론이다. 그래서 각각 적용하는 곳이 다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그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답안에도 그 정도만 쓸 거니까 넘겨보시죠.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얕게 공부하세요.